지난달 발생한 대심도공사 토사 유출 사고와 관련해 부산시의 늑장 대응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큰 상황입니다. 부산시가 이에 대해 대시민 사과하고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학생이 없어 신입생을 받지 못한 초등학교가 생겼습니다. 입학생이 10명이 안 되는 학교도 17곳에 이릅니다. 인구절벽 저출산으로 초래된 학교의 변화 취재했습니다. 부산 시민사회단체 총연합회가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앞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을 결집해 유치 열기 확산에 나설 계획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고 불편함은 무엇인지 시각장애인의 어려움을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뉴스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만덕과 센텀을 잇는 대심도공사 토사 유출 사고와 관련해 부산시의 늑장 대응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큰 상황인데요. 부산시가 이에 대해 대시민 사과를 했습니다. 또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는데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5일 발생한 만덕에서 센텀에 있는 대심도 토사 유출 사고에 대해 부산시가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인명 피해 등이 없었고 추가 붕괴 가능성이 적다고 밝혔지만 사고 내용 공개가 늦어지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도를 처음 하고 또 그 구간이 또 도심지 구간이고 또 지하 심도가 깊은 지역이다 보니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그 사고의 영향 범위가 충분히 큼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대책을 시공사에 주문할 예정이며 또 공인된 안전기관을 통해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산시는 토사 유출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향후 대응 대책을 밝혔습니다. 시는 현재 서행 조치한 지하철 3호선 미남역 부근 일부 구간은 사고 구간이 보강돼 안전하다고 판단된 이후 정상 운행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사고 구간에 대한 추가 대책도 내놨습니다. 대심도 터널과 지하철 3호선 사이 지하 공간에 변이 검측을 위한 추가 계측 시설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또 토사 유출부가 완전히 보강될 때까지 약 4주간의 더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터널 내 현장에서 굴착 공사를 할 때 미리 지반을 확인하는 지반 조사 공법을 추가로 진행하고 대심도 공사 구간 중 도시 구간에 대해서 안전관리 계획을 추가로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늑장 대응 지적에 대해 대시민 사과와 함께 체계적 보완 작업을 약속했지만 눈덩이처럼 커진 시민들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학생이 없어 신입생을 받지 못한 초등학교가 생겼습니다. 입학생이 10명도 안 되는 학교도 17곳에 이르는데 앞으로 학생들이 극단적으로 준 작은 학교는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절벽 저출산으로 초래된 학교의 변화를 안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구 신현초등학교, 올해 입학생은 0명입니다. 부산에서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학교 인근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자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고 학교에 남은 전교생은 36명에 불과합니다. 많았지. 저 우암동 있지. 거기 전부 다 일로 다 왔는데 여기도 밑에 내려가다 보면 그 아파트도 재개발된다고 사람 하나도 없지. 여기 사람 하나 없지. 여기 너무 하나도 없지. 학생이 없어. 기장군에 있는 죽성초등학교 역시 올해 15명의 신입생만이 입학했습니다. 구도심 어촌마을에 있다 보니 학생 수가 줄며 10여 년 전 폐교 위기도 겪었지만 지역사회가 나서서 학교를 간신히 지켜오고 있습니다. 학교는 특화된 문화예술 교육이나 영어 교육 등을 통해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지만 신입생 확보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학교가 없어지면 지역이 원죽이나 두호나 그 월전 이 마을이 사라질 줄 몰라요. 죽성이라는 자체가 사라질 줄 몰라요. 그래서 학교라는 게 그런 어떤 책무성을 지니고 학교장으로서 지역을 살리는 작은 학교를 살리는 부산시나 대한민국 차원의 어떤 정책도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지난 1월 예비 소집일을 기준으로 부산에서 초등학교 입학생이 10명이 안 되는 학교는 금정구와 영도구, 강서구 등에서 17곳에 이릅니다. 입학생 수는 앞으로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올해 부산의 전체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2만 2천 명대인데 지금 이 추세라면 매년 2천 명 가까이 줄어 5년 뒤에는 1만 3천 명대로 반토막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학생 수 감소와 함께 전교생 수가 100명 미만인 작은 초등학교도 32곳으로 10년 전보다 60%가 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 신설, 교사 증축 등을 통해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생 수가 감소하는 지역은 학교 재배치를 통해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령 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 정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정책 연구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런 상황 속에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부산에서 18개 초중고등학교가 통폐합됐습니다. 저출산과 학령 인구 감소 속에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 도심에서도 학생 없는 학교가 늘고 학교가 사라지는 미래가 현실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인문학 복합문화 공간 역할을 하게 될 부산 근현대역사관 별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옛 부산 근대역사관은 1929년 건립된 서구 양식 건축물로 일제강점기 동양척식 주식회사 부산지점이었다가 해방 이후 약 50년간 부산 미국문화원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이후 1999년 반환돼 부산 근대역사관으로 활용됐고 2020년 3월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3일 본격 운영에 들어간 부산 근현대역사관 별관에서는 오는 6월 15일까지 1950년대 피란 수도 부산의 역사와 장소성을 조명하는 북큐레이션 전시, 부산의 책 시대의 감정, 지역의 얼굴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산교육청이 3월 6일부터 부산 지역 학교와 직속기관 511곳에서 보관 중인 수은함유 폐기물 9,130개 전량을 폐기 처리합니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1월 예산 9억 원을 들여 수은 누출로부터 안전한 과학실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은 처리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업체의 폐기물 수집 시 유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는 일정과 함께 보관, 관리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 해당 학교에 안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시가 용두산공원과 수영강 일원을 야간 관광명소로 조성합니다. 부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야간관광 특화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4년간 국비와 시비 등 최대 56억 원을 투입해 별빛, 바다, 도심, 숲을 주제로 용두산공원과 수영강 일원을 비롯해 다대포, 서면, 송정 일원까지 연계해 부산만의 밤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용두산공원에는 원도심 역사와 미디어 아트를 접목해 과거와 미래를 잇는 공간이, 수영강 일원에는 아기상어와 연계한 가족 놀이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시각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대부분 알고 있으실 겁니다. 문제는 시각장애인들을 어떻게 도울지 몰라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김한식 기자가 시각장애인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이번 기자가 간다 시간에는 시각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들을 어려워하고 불편함은 또 무엇인지 제가 직접 한번 체험해보겠습니다. 도심의 한 횡단보도 앞. 흰 지팡이를 짚고 기다려봤습니다.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었지만 시각장애인 안내 음향 장치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신호가 바뀌기를 여러 차례. 드디어 한 시민이 말을 건넵니다. 건너시는 거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이걸 아시네요? 네? 어떻게 이걸 아시네요? 어떤 거요? 이게 시각장애인 안내하는 거. 네. 턱이에요? 네. 네. 다 건너습니다. 네.
네, 계시길래 그냥 도와드린 건데요. 저가 잡아주는 거 아니고 잡게 도와드리면 그분이 잡고 한다는 그 정도만 이제 알고 있어서 혹시나 해서 여기 소리 안 나는 거 알고 있거든요. 무관심 속에 한 시민의 도움이 없었다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했을지 모릅니다. 한 시민의 도움으로 제가 무사히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었는데요. 실제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때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어떤 점들이 있는지 제가 직접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을 위해 설립된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안내하는 방법을 배우기 전 그들의 어려움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전문가의 조언. 안대를 쓰자 우선 방향 감각이 사라지고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발걸음을 뗄 때마다 바로 앞에 장애물이 있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교육을 마친 후 시각장애인을 직접 안내해 봤습니다. 안내자인 저의 팔꿈치 윗부분을 잡고 따라오는 시각장애인. 도로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앞에 요철이 있습니다. 2개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요철 앞입니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또 요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내리막입니다. 네, 턱이 있습니다. 네. 도심 외곽의 한 둘레길을 찾은 시각장애인들. 모처럼 만에 외출해 취재진도 동행했습니다. 이번엔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둘레길을 걸어볼 텐데요. 제가 시각장애인의 입장이 돼보고 또 안내하는 역할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며 둘레길을 걸어봤습니다. 오래전 시력을 잃어 이제 익숙해졌다며 낯선 환경에서도 자신 있게 발걸음을 뗍니다. 사전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안내하는 저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제가 시각장애인 체험을 해봤습니다. 교육을 받을 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 스쳐 지나가는 차량 소리에 움츠려들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무언가에 부딪힐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비포장 도로가 나타납니다. 실제 비장애인일 경우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지만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리고 지면의 작은 변화에도 깜짝 놀랍니다. 나갑니다. 엄청나죠? 네. 엄청 깊게 느껴지죠? 네네. 이거는 조금 깊어요. 방금 저기는 그렇게 깊지가 않았어요. 눈을 가리자 평소 보지 못했던 것들이 느껴진 세상. 그리고 그 세상에서 가장 절실한 건 함께하는 동행이었습니다. 기자가 간다 김한식입니다. 3일 시민단체 310여 개로 구성된 부산시민사회단체 총연합회가 부산시청 앞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부산시민단체는 부산 미래와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민과 부산시민이 한마음으로 단결해야 한다며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앞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시민사회단체 역량을 결집해 유치 열기 확산과 유치 활동 지원, 전국민적 유치 공감대 조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4월 초 국제박람회 기구 현지 실사를 앞두고 범국가적 유치 공감대를 조성하고 유치 열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응원 영상을 선보입니다. 부산시는 3일부터 있지, 윤재균 감독 등 분야별 유명 연예인이 출연하는 2030 세계박람회 유치기원 셀럽백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응원 영상에는 10대부터 70대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분야별 유명 연예인이 대거 출연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하고 기원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3일 공개되는 첫 영상에는 비비지와 이소연, 이모, 박지우, 클라씨가 출연합니다. 헤어진 여자친구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3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2일 오후 5시쯤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직장에 찾아가 여자친구인 B씨를 흉기로 찌르고 이를 제지하던 직장 동료 C씨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흉기에 찔린 2명은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들고 온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으며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